네, 우리 강명래 기자, 2년간의 인큐베이팅을 마치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부에서 네.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아둔 이 모든 것들을 활짝 이제 펼쳐 보이실 것 같은데, 자, 방송을 통해서도 좀 바쁘시겠지만, 네네. 뭐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네네.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. 네. 자. 이게 사실 이제 토크, 약간 쇼 개념이긴 한데, 저희가 이제 농반, 진반 말씀드릴 때도 있고, 아니면 좀 진지하게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, 아무리 작은 기업이더라도 그 회사의 많은 것들을 또는 모두를 알아가는 데는 참 한계가 있다.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면서, 부족하신 것들은 뭐 다시 보기도 하고, 또 인터넷 검색도 하고, 다트라는 공식 사이트로 가보시고 또 시간 나시면 좀 회사에 한번 가서 어떤 제품 만드는지 한번 구경도 하시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 좀 직접 확인도 하시고 눈으로 눈, 코, 귀, 입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좀 확인 또 하고 발품도 많이 파셔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상장사들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 있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강 기자, 네?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얘기입니까? 예, 오늘은 그 유기발광 다이오드죠. OLED, 예, OLED 열 처리 장비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그 비아트론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자체 발광 다이오드, 네네. 네, 열 처리 분야에서 네네.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. 예. 열 처리 예. 분야, 네. 알겠습니다. 어떤 회사입니까? 일반적으로 비아트론 하면 그 LG 디스플레이 수혜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그 OLED 열 처리 장비 분야에서는 LG 디스플레이는 비아트론,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테라세미콘의 공식이 굳어져 있는 상태인데요.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 전쯤에 한 애널리스트 분께 전화를 받았어요. 삼성 OLED 수혜주로 제가 비아트론을 넣었는데 비아트론은 LG 수혜주 아니냐, LG하고만 거래하는 회사를 왜 넣냐,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비아트론은 LG뿐만 아니라 삼성 그리고 중화권에 있는 대부분 디스플레이 제조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 시간에는 비아트론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LG 수혜주가 아니라 삼성뿐만 아니라 OLED 전체 수혜주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오해가 적지 심했군요, 그동안에. 예. 우리 강 기자가 그 오해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대표님 얘기부터가 좀 재밌다고요. 예. 우선 비아트론은 김영준 홍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2001년 1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. 김 대표는 미국 MIT, 유명하죠. 예.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열처리 기술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. 열처리로 박사학위를 받고요. 그래서 김 대표는 대학에서 홍익대에 이제 부임한 다음에 학생들하고 열처리 기술을 계속 실험하면서 이 기술을 세상에 알려야겠다. 실험실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.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. 네. 김 대표가 열처리 분야에선 전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투자받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미국의 뉴턴 캐피탈하고 또 삼성 벤처 투자가 이 회사 설립하기도 전에 30억을 쾌척을 했어요. 그러니까 회사가 설립하기도 전에 이 삼성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. 어렵죠. 예. 그래서 2001년 12월에 설립이 되고 2002년부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참 대단하군요. 그러니까 기술력 하나만 보고 네네. 장래성만 보고 회사도 안 생겼는데 그냥 30억을. 예. 와, 대단합니다. 그러면 삼성 벤처 투자 여기서도 손을 들어갔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좀 히스토리를 좀 들려주시죠. 예, 우선 열처리 장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. 열처리 장비, 네. 열처리는 이제 LCD나 OLED 기판이 있습니다. 기판 위에 적당한 열을 가해서 이 성겨 있는 조직들을 좀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. 이 성긴 조직들이 조밀하게 바뀌면 화질이 좋아집니다. 예, 시각적으로 이제 보는 화질들이 화소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화질을 개선하는 데가 핵심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온도가 780도에서 350도 사이에
예? 그 여러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. 결정화 장비, 활성화 장비, 선수축 장비, 탈수소화 장비, 수소화 장비 이것도 등등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열 처리 장비라고 하면 열만 그냥 가해준다 이게 아니라 그 특정 온도를 일정한 그 간격으로 어느 만큼 이제 그 제어를 해줄 수 있느냐가 그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500도 이상은 고온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500도 이하를 저온이라고 합니다. 보통 우리 저온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느끼는 그런 거와 다르죠. 우리가 저온이라고 하면 뭐 한 20도, 예, 10도 이래야 되는데. 네. 500도 이하가 저온, 500도 이상이 그 고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. 네. 그 비아트론은 이제 그 어떻게 삼성하고도 거래를 하게 됐느냐를 말씀드리면 2005년에 처음 삼성하고 거래를 했습니다. 삼성 그 SDI 연구소에 열처리 장비를 처음 공급하면서 첫 매출을 났습니다. 야. 당시 8억의 매출을 8억 원. 냈고요. 그 다음에 2006년에 LG하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에 또 관련 장비를 공급을 했고요. 네. 근데 이렇게 장비를 공급하면 계속 또 공급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연구소에 공급해서 그 양산 검증이라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. 이게 수년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. 그래서 2009년에 처음 이제 LG 디스플레이 3년 동안의 그 양산 검증 과정을 마치고 2009년부터 LG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매출 추이, 그 비아트론 거래처 지금 나오고 있죠. 또 매출 추이를 잠깐 좀 봐주시면요. 매출 시장 보겠습니다. 네. 2009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양산 라인의 공급을 시작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매출이 10억 안팎이었어요. 뭐 7억 하고 뭐 13억 하고 맨날 적자 보다가 2009년부터는 62억 매출을 내고 2010년 216억, 2011년 471억, 지난해 532억. 32억. 그 사이 연평균 103.9%. 두 배씩이죠. 연평균. 쭉 그렇군요. 두 배씩 성장을 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지난해입니다. 지난해. 지난해. 왜냐면 2011년에서 2012년, 2011년에 대부분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합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지난해는 디스플레이 그 설비 투자가 그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전부 다 그 매출이 뭐 엄청나게 꺾였는데 어려웠죠. 이 기업은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 471억에서 2012년 532억으로 올라갔습니다. 매출이. 그만큼 그 시장을 계속 그 고객사들을 계속 늘려가고 또 시장도 그만큼 계속 그 포션도 그 안에 공급하는 그런 장비 비중도 늘려가고 있다는 그 방증이죠. 예. 그렇습니다. 오, 진짜 우리 강 기자가 몇 번 얘기했지만 2011년은 네.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상당히 좀 가뭄, 네, 지난해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엄청난 그 흉작기였는데 네네. 비아트로는 달랐군요. 네. 그 여러 가지 좀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어떤 거래 이런 거 네, 얘기도 네. 지금 쭉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예. 그 사옥 얘기도 좀 잠깐 좀 해주실래요? 사옥을 또 예. 뭐. 네. 이 회사가 그동안은 2001년에 그 설립된 이후에 계속 그 공장을 임대로 썼습니다. 그것도 그런 게 2008년까지 매출이 10억 안팎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. 예. 그러니까 공장을 직접 설립할 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임대로 하다가 이번에 180억을 투자해가지고 수원 제3 산업단지가 있습니다. 거기에 공장을 그 처음으로 이제 본인들의 사옥을 건립을 하게 되고요. 여기서 만약에 그 연간 풀로 최대한 그 가동을 하게 되면 3천억까지 매출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현재 3천억까지. 그 532억 매출 규모인데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3천억까지 이제 매출을 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신사옥을 거대하게 건립을 했습니다. 3천억까지. 네. 매출이 3천억이면 여기 마진율이 상당히 좋던데 그죠? 예, 한 20% 안팎이 지금 마진율이거든요. 대단합니다. 네. 이 아까도 말씀해주신 그 헷갈리는 업체 있잖아요. 그 네, 비아트론하고 헷갈리는 업체, 테라세미콘. 테라세미콘. 네.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. 예. 일반적으로 지금 삼성은 테라세미콘 또 그러니까요. LG는 비아트론을 알고 있는데요. 그 비아트론 같은 경우 지금 테라세미콘하고 차이가 뭐냐면 비아트론은 그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열 처리 장비가 다양하잖아요. 수소화 장비, 뭐 결정화 장비 이런 걸 한 라인으로 한 줄로 쭉 세워놓고 그 쭉 이렇게 공정을 진행하는 인라인 장비, 인라인 방식입니다. 그리고 비아트론,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을 한 층으로 쌓아놓습니다. 한 층으로 쌓아놓고 여기다가 여러 개의 그 기판을 집어넣은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층으로 진행을 하는 배치 방식입니다. 오호. 그래서 배치 방식의 경우에는 테라세미콘이 삼성에 공급하고요. 인라인 방식은 지금 비아트론이 삼성에 공급하는 형태입니다.
근데 또 주목해야 될 게 비아트론은 지금 배치 방식도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. 삼성을 제외하고 LG나 그 대만의 AO나 그 중국의 그 BOE, 센츄리 뭐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이 배치 방식을 공급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향후에 그 지금 현재는 그 테라세미콘과 비아트론이 삼성에 공급할 때 서로 각자 이제 인라인 방식, 배치 방식을 공급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또 조금 이제 경쟁 관계로 갈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비아트론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을 점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비아트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.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이더라고요. 예, 대표님이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금속공학과 분들이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만들게 하던데. 네, 그 동국대 출신 분들이죠. 이게 예.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쓰면은 우리 저 중기부에서 상당히 좀 네, 뭐 눈길을 끄는 뭐 기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. 네. 자, 그러면 네. 이 우리 저 강 기자가 볼 때는 비아트론의 그런 어떤 그 고열 처리에 적합한 그런 기술이 네. 앞으로도 좀 잘 먹힐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좀 큰 무리는 없나요? 어떻습니까? 예, 일단 비아트론 이번에 탐방을 하고 저도 참 그동안 장비 기업들을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다 탐방했는데 비아트론 이번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탐방을 했습니다. 근데 참 이런 좋은 기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이제 LG 거래하고 그 중국 업체, 또 대만 업체, 삼성 이렇게 계속 거래를 늘려가고 있고요. 또 그 안에서 그 공급하는 그런 규모도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. 열처리 분야에서는 상당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판단이 듭니다. 앞으로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대단합니다. 네. 자, OLED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OLED 이제 TV까지 이제 뭐 아직 상용화가 제대로 된 건 아니지만 TV가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뭐잖아 이런 열처리가 잘 되면 상용화가 더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, 그죠? 네. 열처리 때문에 지금 이따만한 화면에 아몰레드 TV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, 자 끝으로 그 AP 시스템하고 우리 저 강 기자가 좀 이렇게 몇 번 언급을 해주시는 우리 AP 시스템과 좀 비교도 해주셨어요. 어떤 얘기입니까? 예. 마찬가지로 지금 그 열처리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열로 할 수도 있고 레이저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AP 시스템은 그 레이저로 이 기판을 결정화하고요. 그리고 비아트로는 열로 결정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 두 방식이 서로 이제 삼성 안에서 공존을 하고 있고요. 그 향후에 이제 그 6세대, 8세대 이렇게 그 기판 규격이 늘어날 때 어느 방식이 좀 더 채택이 되느냐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. 그런 데서 진짜 뭐랄까 기술력이 물론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운까지 가세하고 그런다면은 이런 회사들은 정말 이익률이 일단 좋기 때문에 그죠? 예, 20%죠. 매출이 증가하면 뭐 그냥 돈이 그냥 뭐 아주 그냥 이렇게 불어나는 이런 수익 구조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잘 봐야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비아트론 거의 관계자가 처음 얘기해 준 것 같아요, 그죠? 예, 비아트론 처음 얘기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왠지 더 이렇게 호감이 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네요. 제가 또 이 지느러미 같은 거 이렇게 무형의 지느러미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상당히 좀 반짝반짝하고 있어요, 지금 상당히. 네. 농담이었습니다. 정말 참, 네. 자, 비아트론 얘기 여기까지 듣고 또 강 기자와 함께 탐험을 떠나는데요. 또 역시 또 강 기자가 또 잘하는 분야를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